미국에서 열린 LAFC와 세인트루이스 경기에는 손흥민과 로만 비르키와의 6년 만의 격돌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챔피언스리그에서 자신에게 치욕적인 실점을 하게 만들었던 손흥민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을 누가 했겠습니까? 하지만 분데스리가 최고의 골키퍼로 리그 선두로 팀을 이끌었던 비르키를 고통스럽게 했던 손흥민을 다시 만났습니다. 오늘은 바로 세인트루이스의 골키퍼 로만 비르키와 손흥민의 운명적인 재회, 그리고 또다시 벌어진 치욕적인 실점 상황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손흥민의 미국 이적 후 과거 인연이 있었던 선수를 만난 스토리는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난 요리스를 미국에서 다시 만나게 된 상황. 2012년 만 19세로 함부르크에서 뛸 때 하노버의 수비수로 맞선 베테랑 체룬돌로를 제치고 날카로운 오른발 슈팅으로 득점했는데 13년 만에 LAFC 감독으로 만난 것. 현재 LAFC의 공동구단주인 키엘리니는 2018년 3월 7일 챔스리그 16강에서 유벤투스 주장으로 토트넘의 손흥민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에서 손흥민은 스피드와 드리블로 세계 최고 수비수였던 키엘리니를 제치고 39분에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세인트루이스의 골키퍼 로만 비르키와 손흥민과의 인연도 이렇게 특별합니다. 로만 비르키와 손흥민은 과거에도 한 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2019년 2월 13일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에서 토트넘이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를 3대0으로 대파했던 그 경기였죠. 그때 손흥민은 전반 47분에 선제골을 터뜨리며 토트넘의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당시 로만 비르키는 스위스 국가대표팀 골키퍼였고 도르트문트는 분데스리가에서 선두를 달리던 막강한 전력의 팀이었습니다. 기세가 오른 도르트문트였지만 특별히 손흥민에 대한 특별 경계가 내려졌습니다. 실제 손흥민은 독일 함부르크 시절부터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10경기에서 8골을 기록할 정도로 유난히 강한 면모를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비르키는 당연히 특별한 긴장감으로 골문을 지켰지만 손흥민의 충격적인 발리슛에 무너져버렸습니다. 손흥민은 후반 2분 페르통엔의 크로스를 받아 멋진 발리슛으로 비르키를 뚫어버렸습니다. 직전에도 손흥민의 슈팅을 다리로 간신히 막아내면서 버텼지만 결국 발리슛 한 방에 무너졌습니다. 이날 손흥민은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며 맹활약했고 무너진 비르키는 결국 치욕적인 3실점을 허용하게 됩니다. 비르키는 그날 이후로도 오랫동안 그 패배의 트라우마를 안고 있었을 겁니다. 도르트문트의 주전 골키퍼로서 챔피언스리그에서 당한 치욕적인 패배였으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비르키는 돌고 돌아 MLS의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에 안착하게 됩니다. 2023년 비르키는 MLS 올해의 골키퍼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실력 있는 골키퍼였죠. 아마 그는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손흥민과의 악연도 끝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운명은 참 무서운 것이더군요. 손흥민이 갑작스럽게 LAFC에 합류하면서 다시 한번 비르키와의 격돌이 예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운명의 재회가 바로 9월 28일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벌어졌습니다. 비르키는 손흥민의 이적 이후 LAFC가 무섭게 변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3경기 연속 해트트릭의 단박에 서부 컨퍼런스의 최다 득점팀으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맞대결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지만 손흥민에 대한 경계와 다짐은 특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비르키는 골문 앞에서 손흥민과 다시 마주하게 되었고 과거의 기억을 잊고 최선을 다해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에게 두들겨 맞은 2개의 실점은 너무나 치욕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실점 상황은 전반 추가 시간 4분 손흥민이 단독 드리블로 파고 들어왔습니다. 상대 수비수들은 뒷걸음질을 쳤고 손흥민은 특유의 헛다리 짚기를 선보인 후 강력한 오른발 슛을 날렸습니다. 비르키 골키퍼는 분명히 왼쪽 모서리를 완벽하게 커버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슛은 너무나 빨랐습니다. 비르키가 재빠르게 다이빙하면서 손을 뻗었지만 이미 골망이 휘청거리고 있었죠. 그라운드에 쓰러져 있었던 그 순간 비르키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스쳐갔을 겁니다. 두 번째 실점은 더욱 치욕적이었습니다. 후반 15분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 내 중앙에서 공을 잡았습니다. 여러 명의 수비수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고 비르키도 집중하고 있었죠. 손흥민은 마치 수비수와 골키퍼의 마음을 읽는 것처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비르키가 손흥민의 움직임을 따라 오른쪽으로 발을 옮기는 바로 그 순간 손흥민은 반대편인 왼쪽 빈 공간으로 정확하게 슛을 차버렸습니다. 이 장면에서 비르키는 다이빙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손을 뻗어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얼어버린 채 실점을 당하고 말았죠. 손흥민은 단순히 수비수 7명만 상대한 것이 아니라 골키퍼 비르키의 심리와 움직임까지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치욕적인 실점 이후 비르키의 반응은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는 골대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자신에게 그리고 수비수들에게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과거 도르트문트에서 당했던 그 악몽이 다시 한번 되살아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을 밀착 마크했던 수비수도 결국 교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수비수는 손흥민에게 부상을 입힐 정도로 강하게 몸으로 부딪히고 붙잡으려고 했지만 결국 손흥민을 따라잡지도 못하고 자유롭게 뛰도록 놓쳐버렸습니다. 완전히 실패한 수비였죠. 손흥민의 LAFC 이적 이후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연일 최고의 기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손흥민은 7경기에서 6골을 기록하며 3경기 연속 득점을 이어가고 있었고 오늘 경기에서는 시즌 7호 8호 골까지 추가하며 8경기에서 8골 3도움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손흥민과 부안가의 환상적인 조합이었습니다. 최근 6경기에서 이 두 선수가 17골을 모두 책임졌다고 하네요. 말 그대로 화염방사기 같은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표현이 미국 매체에서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이런 엄청난 득점 행진 앞에서 상대 골키퍼들과 수비수들은 매 경기마다 치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막을 수 없어서 멍하니 쳐다보기만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죠. 경기 후 정상빈의 인터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선배님의 클래스를 다시 한번 느꼈다. 배울 점이 많다고 겸손하게 말했다고 하네요. 반면 손흥민은 정상빈이 대표팀 후배라서 더 열심히 뛰고 싶었다. 하지만 경기에서는 상대가 없다. 최선을 다해 뛸 뿐이다라며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인트루이스 CTSC는 이번 패배로 플레이오프 진출이 공식적으로 좌절되었습니다. 7승 18무 7패라는 참담한 성적으로 시즌을 마감하게 된 세인트루이스는 연일 팬들과 언론의 비판에 직면하고 있죠. 특히 손흥민 하나도 막지 못하는 허수아비 수비라는 조롱을 받으며 팀 재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비르키 골키퍼의 분노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완벽하게 수비 전술을 구사했다고 생각했는데 손흥민 한 명에게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거니까요. 과거 도르트문트에서 당했던 그 트라우마가 MLS에서도 그대로 재현된 셈이죠. 현재 LAFC는 서부 컨퍼런스 4위를 기록하며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15승 8무 7패로 승점 53점을 기록했고 한 경기를 더 치른 선두 샌디에이고 FC를 승점 54점 차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손흥민을 상대하는 팀들은 더욱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수비 전술을 구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 보듯이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해도 손흥민의 개인기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죠. 앞으로 손흥민은 10월 국가대표팀 평가전을 위해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홍명보 감독도 손흥민의 MLS 활약이 대표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고 하네요. 손흥민이 계속해서 이런 활약을 보여준다면 LAFC는 정말 무서운 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축구 팬들에게도 계속해서 기쁨을 안겨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비르키와 손흥민의 운명적인 재회 그리고 또다시 벌어진 치욕적인 실점 상황에 대해 자세히 다뤄봤는데요. 손흥민의 멋진 활약에 박수를 보내주시고 다음 경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